아이고 반가워요. 그래서 봐 이제 시험이 뭐야?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수요일. 수요일. 아유 참 그래. 그래서 봐 거기서 봐 대전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래. 아 좋아. 뭐 호스텍 얘네들은 생기부 안 보더라고요. 어디요? 호스텍 토요일 날 보고 왔는데 예. 가기 전에 생기부 계속 2시간 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예. 잠재력 면접하고 서거력 면접 거기 두 개는 예. 서거력은 문제 푸는 거고 잠재력은 뭐 생기부 보겠지 하고 갔는데 예. 생기부 자소서도 뽑아놓지도 않고 예. 교수랑 떠들다 왔어요. 예. 그게 이제 생기부를 안 믿거든요. 예, 생기부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조민 씨, 조민 씨 알죠? 조민 씨 몰라요? 옛날 조국 장관 딸. 몰라요? 근데 그분의 입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막 검찰 조사하고 했었잖아요. 네. 입시 전문가로서 조민 씨 정도면 진짜 성실하고 훌륭한 학생이고, 진짜 성실하고 훌륭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기 뭐 이거 이제 대치동 오피셜인데 왜 논문 쓰고 해서 막 생기부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의뢰가 가능합니다. 이 대치동 관련 전부 의뢰가 가능합니다.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 바닥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를 그 검찰에서는 눈 가리고 막 모르는 것처럼 막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정도로 전 국민 입시생들 다 뒤지면 있잖아요. 한 50만 명 기소될걸요 아마? 내 생각이 진짜.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교수들이 생기부를 안 믿어요 이제.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그래서 몇 년에 없어질걸요 생기부? 없어진다고 발표는 안 돼. 예, 언제부터요? 예, 그게 그런 약간 그러니까 진짜로 뭐 정말 성실성의껏 생기부를 이렇게 관리하는 학생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아유 뭐 시험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언제 그거 아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쓰면서 느끼잖아요. 이건 너무 거짓말인데 막 이게 느끼잖아요. 막 그게 이게 뭐 사법 처리될 정도의 거짓말은 아니어도 이게 내가 진짜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문제 그렇죠. 푸는 거였는데 예. 교수가 답답해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그런 내색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그 교수님, 착하신 분이네요. 네, 그거 사람 입시생들 많을 때는요, 그 면접관이 그런 내색도 안 해요. 네, 힘들고 귀찮고 사무적이라서. 이게 네. 컴공 알고리즘 문제로 4개가 나와가지고 네. 억울했어. 과학이었으면 몰라서 못했다. 네. 컴공이니까 준비가 그러니까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수학 위주였겠네요. 알고리즘은 수학 관련인 거죠, 맞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공대에서는 수학 비중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효과가 3배수니까. 예, 3배수. 예, 예, 뭐그 정도 되니까 예, 확실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어디 해볼 것이냐? 저번 시간에 2020년 기출을 쭈루룩 말해봤거든요. 그렇거든요. 자, 거기 내가 그 관련해서 요거 한 얘기를 그저께 이제 잠깐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2020년 기출의 마지막 6번 문제에 요 인과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뭐라고? 없어요 지금? 그래.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요 인과 관련해서 그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상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새끼 문제 1, 2로 들어있는데 새끼 문제 그냥 우리가 이제 추가로 3이라고 한번 달아봅시다. 자, 요 인과 관련해서 이 상태 변화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게 재밌는 게 첫 번째 일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쿼츠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석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쿼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식으로는 SiO2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딱 봐도 인은 아닌데 지금 인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이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이 이제 고체로 존재할 때는 얘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자, 우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냐면 전자 배치를 좀 살펴보면, 자,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14족 원소요. 그럼 이제 14족 원소니까 그 전자 배치가 니기랑 똑같겠지요. 니기랑 그 탄소랑 똑같겠죠. 그럼 탄소랑 똑같으니까 실리콘 당연히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4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뭘 만족하려면 옥텟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4개니까 탄소처럼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옥텟을 잘 만족할 수 있겠어요. 결합선이 4개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이지. 자, 반면에 여기에 있는 요 샨쇼는 얘가 16족 원소인지라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럼 이때 얘가 또 옥텟을 이루려면 이렇게 결합선이 짜잔 짜잔 이렇게 2개가 나갈 때 얘가 이제 옥텟이 만족하는 어떤 구조가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은 결합선 4개, 산소는 결합선 2개 이렇게 있을 때 옥텟을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게 이제 녹는 점을 예측을 해볼 텐데, 자, 녹는 점은 누가 되는 게 녹는 점이에요. 누가 되는 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이제 녹는 점이죠. 자, 그럼 이때 이 실리콘과 산소로 이루어진 고체의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실리콘을 중심으로 결합선이 4개가 나가야 되니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그 다음에 4방향 으로 나가고 여기에 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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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쇼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리콘을 중심으로 이렇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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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자, 이렇게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죠. 자, 또한 또 산소는 결합선이 2번 나가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사실 이 산소에는 실리콘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실리콘이 또 붙습니다. 또 뭐 실리콘이 또 붙고요. 또 실리콘이 또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리콘에는 또 이와 같은 모습이 또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한 실리콘을 중심으로 산소가 4방향으로 결합을 하는데 한 산소에는 실리콘이 2방향으로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면체 구조 모습이 이 각각의 실리콘에서 또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누구냐면 이 쿼츠라고 하는 녀석의 이 고체 결정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체 결정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이런 말 배운 적 있을 건데요.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 사이에 이런 단일 결합, 이런 단일 결합선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었죠? 단일 결합이 나타날 때, 루이스 구조 그런 거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었죠. 시그마 결합.
이중 결합 이상이 나타날 때는 시그마 결합 외에 뭐가 나타나죠? 파이.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단일 결합으로 표현된 건 다 시그마 결합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실리콘은 보시다시피 실리콘 주변에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모두 다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실리콘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얘는 4번의 시그마 결합을 한다. 누구에 대해서? 실리콘 한 원자에 대해서. 맞나요? 맞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고체 결정 구조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녹는 점? 녹는 점 말고 그냥 상변화 온도. 온도 예측.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녹는 점을 가해요. 녹는 점. 그럼 녹는 점을 지나고 나면 얘가 액체가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지나고 나면 드디어 여기서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실리콘과 산소로 구성된 기체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인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인에 대한 문제도 이런 식의 기체 상태 구조를 그려봐라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소재만 다르게 해서 저 녀석의 기체 상태 구조를 그려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네,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버러버러버러버 요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제 민지지가 뭐 같이 근데 민지지가 이산화탄소 같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돼요? 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죠. 탄소하고 실리콘이 그 같은 동족 원소니까 루이스 구조가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쿼츠라고 하는 녀석의 기체 상태 구조다. 누구랑 똑같다? CO2랑 똑같다. 근데 이때 이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녹는 점이 1710도쯤 되고요. 끓는 점이 이건 내가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데 3000도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구나. 아주 높구나. 네, 깜짝이야. 왜? 근데 그러면은 SiO2는 응. 기체에서 기체될 때 고체일 때는 응. 그 원자 결정이고 응. 기체가 되면은 다시 분자 그냥 결정. 분자거든요. 분자거든. 근데 기체에서는 결정이란 말을 안 쓰죠. 그쵸. 기체는 그냥 분자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자체가 이제 분자가 된 거죠. 근데 고체는 분자가 아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그 결정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자가 아니고 얘가 이 상태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거치면서 분자가 아니다가 분자가 된 거죠. 네,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H2O처럼 분자간 인력으로만 뭐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애들은 분자를 유지하면서 고체, 액체, 기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아니다가 열 에너지를 가해서 분자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상태 변화가 일종의 화학 변화랑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자, 근데 이때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인. 자, 이 고체 인 중에 그 어떤 인이 있냐면요. 요런 인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 P. 레드 P.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적린 이렇게 번역해요. 정린. 정린. 네, 상태도 고체고요. 그러니까 고체입니다. 고체. 솔리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적린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인인데 색깔이 그냥 색깔이 빨개요. 빨간 고체예요. 빨간 고체인데 이 녀석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린입니다. 자, 당연히 인 주변에는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들이 다 한 쌍씩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인 같은 경우는 질소랑 똑같이 최외각 전자가 5개죠. 그래서 인 같은 경우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3개에 비공호 전자쌍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 얘도 이제 뭐냐면 옥텟을 만족하면서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얘를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열을 공급해주면, 약간 가열을 해주면, 얘가 이제 어떻게 상태가 바뀌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n개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단위가 n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white P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은 흰인이라고 부릅니다. 흰인. 알겠죠? 그럼 둘 다 고체는 맞거든요. 둘 다 고체는 맞는데 이 고체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정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얘도 공유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100% 공유 결정이라기보다는 뭐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 이게 분자 간 상호작용과 공유 결합이 이제 동시에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순수한 형태라면 공유 결합, 이 모든 게 다 공유 결합이겠죠. 공유 결합을 통해서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단위에 뭐로 존재할 수 있냐면 바로 요런 단위의 분자로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분자 사이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분자 간 인력을 통해서 고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카이스트 입시 문제 같은 경우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엉겨가지고는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나서 고체 결정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약간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얘가 기호가 돼가지고 그 분자형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의 그 뭐냐면 부분합이 얼마냐, 뭐 증기합이 얼마냐 그걸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어쨌거나 지금 얘가 얘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정린과 흰인 사이에 화학 평형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카이스트 입시는 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자로 존재하니까 이 C는 분자 결정이 되는 거죠. 분자 간 인력으로 고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네. 왜 빨간색이냐고요? 네. 빨간색이어서 정린이고 파란색이어서 흰색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예. 화이트하고 레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색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쓰이는 거냐면 요즘은 이거 잘 안 쓰는데 그 성냥이라고 있거든요. 성냥 끝에 팁이 약간 뿔구죽죽하죠. 물론 그것도 색소 써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풀한 녀석들도 있는데 그 성냥이 위에 뿔구죽죽한 그 팁 있죠. 그게 저 레드피예요. 저게 병을 유발하나요? 아, 이거요? 병을 유발하냐까지는 아니고요. 병을 유발하냐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얘도 이제 불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얘는 그나마 서로 간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 간에 안정성이 있어서 얘보다는 반응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매취에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싹 긁어서 그 정도의 마찰 에너지는 줘야, 그 정도의 마찰력은 줘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불이 붙는데 얘는 분자 결정이잖아요. 이거 분자잖아요. 분자로 존재하니까 그 쟤보다는 표면적이 더 넓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연소 반응 같은 그런 반응들을 할 때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냥이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하면 이렇게 축 하면은 이렇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쟤는
얘도 고체긴 한데 얘를 성냥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비두면 약간 뜨겁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로 뜨거워도 되냐면 체온 정도로. 체온 정도로만 뜨거워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예,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 속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인이 연소를 할 때 연소 반응의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인 얘기하면서 인은 굉장히 그 바이올로지컬리 굉장히 니세서티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소라고 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이 사람 피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물 조직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 주변에서 인이 불을 붙으면요. 그 불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피부에 융합에 들어가면서 불이 나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 많이 쓴다? 예. 그래서 만든 게 그 군용 폭약인 백린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폭탄 안에 인을 집어넣고 터트리면 우선 발화점이 높아지는 거는 왜냐면 이 녀석의 발열 반응의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뻥 터지면서 그 불씨가 팡 튈 거 아니에요. 그럼 팡 튀다가 사람한테 탁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탁 맞으면 이게 안 털어져요. 이렇게 안 털어져요. 이거 털다가 여기 또 묻겠죠. 이렇게. 그래서 적에게 아주 굉장한 고통을 주면서 이제 화상을 일으키는 그런 폭탄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일 수가 있죠. 에눌라 홈즈 2가 나왔는데. 뭐요? 에눌라 홈즈. 아, 그 드라마요? 거기서 네. 성냥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응. 빨간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응. 여성 노동자들의 입안에 막 괴사하고 응.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게 왜 가능한 게,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 생물 조직하고의 반응성이 크다고 했죠. 생물 조직하고의 반응성이 큰데 얘는 공유결정으로 있으니까 증기압이 높겠어요? 증기압이 낮겠어요? 증기압이 낮겠죠. 왜 증기압이 높겠죠? 항상 호흡으로 들어가겠죠. 호흡으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다가 이 코 점막이나 입 점막이나 목 점막에 살짝 들러붙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에서 이게 불이 확 붙지는 않더라도 이게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락날락 할 거고 그 산소가 거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연소 반응이 시작될 거라고요. 그럼 아주 미세한 양의 연소 반응이 되니까 당장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도 코, 목, 입 주변에 있는 점막에서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거기서 일종의 화상이 있을 테니까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린의 피닌을 조금 더 섞어서 성냥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러면 불이 잘 붙기 때문이에요. 예, 불이 그냥 약간만 충격을 줘도 붙으니까 이제 성능 개정을 위해서 했던 건데 이 물질 자체의 그런 생물학적인 독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 네, 셜록 홈즈, 좋죠. 네. 자, 그러면 저 레드인이 네. 평면 구조인지 아니면 입체 구조인지 오비탈 관련해가지고는 네. 문제가 안 나와요. 당연히 얘를 중심으로 결합선이 몇 개 나와요. 3개고 비공원 현상이 몇 개 있어요. 4개니까 얘 중심으로는 입체 구조죠. 하나하나 다 입체 구조죠. 그래서 얘 중심으로는 결합선 3개의 비공원 현상 하나니까 sp3 운성이고요. 그래서 sp3 운성이죠. sp3 운성이니까 얘는 당연히 평면 구조 아닙니다. 평면 구조 아니고요. 이게 묘하게도 이런 삼각뿔 구조에서 결합선 하나가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삼각뿔이 있는데 결합선 하나가 없는 거지. 그 결합선이 없어지고 그게 다른 녀석이랑 융합을 한 거야. 이거 절대 평면 구조는 아니에요. 평면 구조 아닙니다. 네. 혹시 시험 문제에서 네. 시스트레스 중 뭐가 더 안전한지 판단하시오 이런 거. 얘는 시스트랜스로 구분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시스트랜스요? 시스트랜스라고 하는 게 탄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수소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게 시스고요. 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트랜스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쪽이 더 안정해요. 왜냐하면 얘는 수소보다 등치가 커서 여기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입체 저항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체 저항 효과 때문에 얘는 조금 불리하고 조금 안정하다라는 논의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시스트랜스가 있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경우는 그 시스트랜스가 물론 시스트랜스가 인 같은 경우는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뭐라고? 순서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여기서 시스트랜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예, 아주 다양하게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로 시스와 트랜스가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인을 중심으로 뭐 이쪽 결합과 이쪽 결합이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에 대해서 시스 트랜스를 정의할 수는 있으나 이쪽은 고체 결정 구조라 이런 게 균일하게 있을 수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게 울룩불룩 불규칙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시스 트랜스라는 언급을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울룩불룩한 것들이 아주 랜덤하게 불규칙적일 테니까 저기서는 시스다 트랜스다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상태 변화는 온도가 내 기억에 150도쯤 돼요. 150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온도를 뭐 외워라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온도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훨씬 낮아요? 훨씬 낮죠. 이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의 상태 변화는 온도가 극도로 높은데 왜 여기서의 상태 변화는 물론 뭐 열을 약간 가하긴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낮으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고등학생 정도의 화학 실력으로도 사실은 답해 볼 수 있어요. 결합이 끊을게 하나. 그리고 SI랑 O의 결합 강해요. 왜냐면 전긴 친화도가 전자 친화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전자 결정 자체가 원래 결합이 엄청 세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원자의 예,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뭔가 항상 그 말씀을 뭐 드리지만 뭔가를 답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답하면 보다는 숫자, 뭐 수식, 표현, 알겠어요? 혹은 표. 근데 아주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국문학 전공이었거든요. 국문학. 근데 그 국문학 쪽에서는요, 답안지 쓸 때 표나 수식 이렇게 쓰면 빵점이래요. 다 글짓기로 해야 돼요. 글짓기로. 맞춤법 틀리면 어떡해? 그건 기본이겠죠? 그건 교수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얘는 뭐 초등학교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여하튼. 그래서 이게 뭐 그쪽은 진짜 글짓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쪽은 글짓기보다는 명백한 표현. 자, 뭔 말이냐면 잘 봐요. 실리콘을 중심으로 몇 번의 시그마 결합을 하죠? 4번의 시그마 결합을 하는데 자, 분자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중 결합 중 하나를 시그마라고 할 때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분자가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2개의 시그마와 2개의 파이가 실리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얘가 빨간 인으로 존재할 때 이 모든 인에는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어요? 파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시그마 결합을 몇 번 하고 있어요? 3번 하고 있죠. 누구당? 인 한 개당. 그죠? 자, 근데 이게 흰 인이 되었을 때 인은 몇 번의 시그마 결합을 해요? 몇 번의 파이 결합을 해요? 4번의 시그마 결합을. 역시나 3번의 시그마.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시그마 결합밖에 없죠. 여기 파이 결합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인 같은 경우는 이런 묘한 상태 변화를 했을 때 인 주변을 중심으로 한 결합의 속성이 크게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죠. 그런데 이런 그 쿼츠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실리콘 주변의 화학 결합의 속성이 조금 변해요? 왕창 변해요? 왕창 변하죠. 그때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어떠냐면 보통 파이보다 시그마가 스트롱가 결합 에너지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센 시그마 결합을 없애고 약한 파이 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흡열 반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림 다 그려줘요. 그럼 다 그려줘. 그럼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때 온도는 뎁다 높다.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분자 결정, 공유 결정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이 얘기만 쓰면 돼요. 요거 딱 요거 딱 이렇게만 쓰면 돼요. 딱 이거만 쓰면 돼요. 그럼 보통 제 질문에 써줄까요? 파이랑 시그마 저 스트롱 뭐 예, 충분히 써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원자 사이에 뭐 짝대기 하나면 시그마, 짝대기 두 개면 시그마 파이, 뭐 세 개면 시그마 하나에 파이 두 개.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 충분히 써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 관련해서 이게 요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쫓겨가지고 다 못해갖고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됐다. 그 다음은 어디냐면 이제 다음은 19년 기출. 자, 지운다. 줄게요. 에잇. 티켓 받았어요. 진짜로요? 요, 좋아요. 좋아요. 막 서로 먹을 것도 막 가져오고 막 거기 그거 찜질방에 가면 아주머니들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막 이 아줌마 좀 다 먹을 거 싸들고 가지고 막 서로 주고 막 이거 맛있어 먹어봐. 그 진짜 잡숴봐. 아유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게 내가 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식의 그 여성적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 있죠. 예,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우파는 데이트를 치는데 스맨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 있죠. 그리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몰라요? 막 랩배틀 이런 거. 아니 이제 춤추는 거야. 대한민국의 여성 댄서들. 여성 댄서. 예, 여성 댄서들. 아이키 막. 예, 그분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와 진짜 저번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연예인들이 됐죠. 그래요? 예. 그게 왜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왜 그런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냐면 바로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 여성끼리의 커뮤니티에서는요 서사 구조가 있어요. 항상 그들 사이에. 왜 서사 구조를 만드느냐? 그 동일한 서사 구조를 통해서 유대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건 남자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그 여성 댄서들이 춤추는 건 보고 우리가 이게 감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예, 고마워요.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장면은 뭐냐면요. 그 여성 댄서들 사이에 희노애락이 있죠. 예, 막 누구가 누구 제자였는데 막 나중에는 막 경쟁자 구조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막 경쟁하다가 막 서로 미운 얘기도 하다가 막 나중에 화해하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래도 여자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가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런 걸 모아놓으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남자들이 춤을 더 잘 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그것도 일종의 성차별일 수도 있으나 뭐 여하튼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남자들이 하는 걸 보면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를 넘어서 밋밋해요. 밋밋하다고. 예. 그런 서사 구조가 없어서 그게 이제 여성들이 그런 찜질방 같은 데 모여서 서로의 개인적 이야기를 털어놓고 음식을 싸들고 오고 하는 이런 거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의 긴 역사 속에 여성들 커뮤니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방식이에요. 예, 굉장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은 대기업이 절대로 장악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은 남성적 운영 방식이거든요. 대치동은 알 거예요. 대치동은 철저하게 여성적 커뮤니티로 운영이 되죠. 예. 그래서 대치동을 해서 대기업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들어왔다가 대치동은 대기업이 들어왔다가 다 쫓겨나요. 그냥 안 돼요. 뭐 메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대성 들어와도 이 대치동 여기서 이건 안 돼요.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뭔데 이게? 스타벅스 사이렌. 아 이거요? 아우 난 이거면 충분해. 근데 이거면 너무 많아. 땡큐. 아우 땡큐. 네. 아유 자 하여튼 자 봅시다. 네. 아우 참 여러분들 대단해요. 자 어쨌건 첫 번째 1. 이게 그 입시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양자역학이 잘 안 나와요. 그 왜 잘 안 나오냐면 이게 그 뭐냐면 수능 화학 원의 양자역학이 약간 나오죠.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그 수능에서 가리키는 오비탈은 너무 기술적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전자배치의 순서 외우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 주기율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도만 나오는데 실제로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인류 5천년 역사의 정수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화학 원에서 가리키질 않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그래서 이 그 양자역학 쪽, 오비탈 쪽을 내기가 좀 꺼려져요. 왜냐면 되게 중요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면 뭐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양자역학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요 1번 지금 소개하려고 한 이 문제가 사실은 2006년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뉘앙스의 문제가. 이게 이제 요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오비탈스 in 2D 2차원 속의 오비탈. 자, 이게 우선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1 오비탈의 구조적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X축, Y축, Z축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걸 우리가 3차원 좌표계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 S 오비탈 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자, 이런 식으로 짜잔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을 하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S 오비탈을 3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형으로 표현을 하나 이게 이제 이 구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구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명백한 구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표현한 이 외곽선이라는 게 실제 존재해요. 이 외곽선이 실제로는 없어요. 이 외곽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이 안쪽에 이 영역 내부로 전자 발견 확률이 대략 90% 정도
되는 영역까지를 인간이 가상적인 외곽선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실제로 S오비탈이라고 하면 이 경계 넘어서도 있다 없다? 이 경계 넘어서도 실제로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 계속 뭐냐면 확장이 되냐면 이 원점을 핵이라고 했을 때 이 끝나는 경계가 무한대로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한대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더했을 때 그때 전자 발견 확률이 100%라고 양자역학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비탈 하나를 그리는데 오비탈의 모양을 그리셔. 그리면 그리는데 그 크기가 이 원자계로부터 전 우주까지 무한대만큼 커. 이렇게 그리면 이게 그림이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 발견 확률이 90% 영역인 때까지만은 이 외곽선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오비탈의 모형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제의 외곽선은 실제 존재한다. 이 외곽선은 없다? 실제 외곽선 없어요. 알겠어요? 없는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2D로 그려라. 2차원으로 그려라.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어요? 2차원으로 그려라. 바로 봐. 2차원이니까 X하고 Y축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 바로 여기에 핵에 대해서 이 S오비탈을 바로 짜자자잔 이런 식의 원이 아니라 디스크라고요. 디스크. 채워져 있는 원은 선이고요. 이거는 선이 없다고요. 선을 가상적으로 가정한 거지. 외곽선이 없고요. 색깔로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라고요. 색깔로만. 네. 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구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표현인 거죠. 예, 구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표현인 건 맞아요. 근데 90% 정도까지의 확률을 구형으로 그릴 뿐인 거죠. 그러니까 S오비탈이 구형이라기보다는 전자 발견 확률을 구형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2차원으로 그린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XY 평면에 존재하는 디스크, 그러니까 원판 비슷하게 대신 뭐는 없는 최외곽선은 실제하지 않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그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색깔만으로 이렇게 원형 비슷하게 색깔만으로 표현하는 이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S오비탈이 아니라 어디서도 그 뭐냐면 생각을 해보자. P오비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S. 자, 두 번째는 뭔 소리지? 아, 비 와요? 아, 이런. 좋아. 알겠습니다. 아, 비가 오네요. 아, 이제 또 밤새 와요. 밤새 온대요? 네. 그러네요. 우산을 가지고 왔어. 잠깐 멈추네요. 아, 그래요? 그때 잘 도망가야 되겠네, 집에. 비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P오비탈. 자, 그럼 이 P오비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좀 잘 봅시다. 이렇게. 자, 보면은 어떻게 그려볼까? 어떻게? 잡아요. 잡아. 이압 X, Y, G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 3차원에 대해서 만약에 요렇게 나타나는 오비탈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X 방향으로 X축으로만 나타나는 오비탈을 요거를 우리가 PX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2차원 평면 구조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축, Y축. 자, 2D니까 Z축이 없는 거죠. 그렇죠? Z축이 없고 X축, Y축으로만 얘를 그리자고 하면 바로 X축의 요런 식의 면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맞나요? 이게 그 2D 오비탈에 있는
EP 그러니까 PX 오비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X, Y 지축에 대해서 자, 3D에 있는 자, 요 Y축 자, Y축으로 배치되는 요 오비탈 그럼 얘는 PY 오비탈이 될 건데 얘를 2D로 바꾸면 이건 또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Z축을 없애버리고 X축과 Y축으로만 표현하면 Y축으로만 요렇게 오비탈이 면으로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입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뭐 이제 과일로 치자면 뭐 가지같이 이게 가지라고 하는 게 이런 부피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얘는 이 안에서 이제 요런 식의 부피감이 이렇게 다 있다고요. 요쪽도 요만큼의 부피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얘를 2차원 단면 구조로 그리면 부피는 사라지고 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지가 있으면 가지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부피감이 있지만 그걸 칼로 단면을 탁 치면 그 단면은 2차원 면이 되잖아요. 그게 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PX 오비탈, PY 오비탈도 2차원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P 오비탈 중에 하나가 더 있죠? X축, Y축, G축에 대해 자, 요렇게 자, 저거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오비탈이에요? 이게 PZ 오비탈인데 이게 3차원에서 X축, Y축에 2D로 바뀌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네, 바로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요 XY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 3차원 그림에서 요렇게 표현되는 평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평면 위에는 빨간색 부분도 파란색 부분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XY 평면 위에는 PZ 오비탈이 나타날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S 오비탈은 2차원에서도 그 다음 PX, PY도 2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PZ 오비탈은 2차원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알겠죠? 이게 2019년 기출입니다. 근데 2006년 기출에는 뭐도 나왔었냐면요. 2006년 기출에는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되겠죠? 2006년에는 D 오비탈도 나왔어요. D 오비탈도 3차원적으로 이 존재하는 D 오비탈을 2차원으로 이 뭐냐면은 표현했을 때 그 D 오비탈도 표현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D 오비탈 그려볼 수 있겠어요? 3차원의 D 오비탈 2차원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D 오비탈이 어떤 건지 한번 표현해 볼게요. D 오비탈 이제 되게 중요한 구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면 짜잔 해서 X축, Y축, Z축 한 다음에 얘는 여기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함수값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는 오비탈입니다. 이때 내가
빨간색으로 쓰고 파란색으로 쓰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빨간색으로 쓴 건,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쓴 건 마이너스 함수값을 뜻하고 빨간색으로 쓴 건 플러스 함수값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3차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얘가 이렇게 부피감이 있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면이 아니고 이게 둥글한 이게 뭐 가지나 그 아니면은 그 뭐야 저기 당근처럼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를 3차원에서 뭐로 바꿔요? 2차원으로 바꾸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x축과 y축에 대해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의 빨간색 면과 그 다음에 y축으로의 파란색 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2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들 이제 재밌는 건 이제 두 번째 dxy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xy 오비탈.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3차원으로 그렇게 조금 얄딱거리 하긴 한데. 자, 편의상 x축 y축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dxy 오비탈은 요 45도 보조선을 토대로 이렇게 플러스 함수값, 이렇게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이게 3차원이라면 이 또한 끝나지 않고 이런 식의 부피감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Z축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Z축이 이렇게 Z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Z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마찬가지로 2D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D. 바로 X평면과 Y평면에 입체감이 있던 게 그냥 뭐로만? 면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dxy 오비탈도 저 2차원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또 어떤 오비탈이 있을 수 있냐면 세 번째 yz라고 하는 오비탈도 있어요. 자, 이 yz는 어디 있느냐? 바로 자, 이 보시면은 z축 y축입니다. z축 y축. 그 z축 y축에 요 45도 보조선에 마찬가지로 요렇게 당연히 이거에 나름의 부피감이 있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Z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이건 무슨 축이겠어요? X축이겠죠? X축이겠죠? 그럼 이게 3D라고 하면 2D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D X, Y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XY 평면이 어디 있는 거냐면 XY 평면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X, XY 평면 여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DYZ 오비탈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2, 3 그 다음에 4
자, 산은 어떻게 되냐면 dy, z, zx. 자, zx는 또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z축, x축에 대해 또 마찬가지로 45도 보조선 위에 플러스 함수값,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입체의 부피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얘가 y축이면 이거 무슨 축이겠어요? y축이겠죠? 그럼 이것도 3D에서 2D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 y축, 즉 x축, y축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 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dz제곱이라고 하는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럼 dz제곱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얘가 표현이 좀 얄딱거리 하긴 한데 자,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이게 z축 방향으로 플러스 함수값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부피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xy 평면으로 마이너스 함수값이 분포됩니다. 이것도 부피감이 있습니다. 조그맣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dz제곱 오비탈인데 이게 3D라고 했을 때 2D로 바꾸면 그래서 XY 평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D오비탈은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남아요? 2차원이 됐을 때? 2개 없어지고 3개 남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 편하냐면 보통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 풀려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3차원은 x, y, z 좌표잖아요. 근데 2D는 x, y 좌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래 주어져 있는 오비탈에서 z축 함수, z축을 성분을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 이름 자체에서 x제곱, y제곱이니까 z축 성분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남겠네. xy도 z가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남겠네. 근데 z가 표현되면 없어지네. z가 표현되면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z제곱에 대해서는 z가 표현 있으니까 z만 있으니까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때 이 3차원과 2차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어져 있는 오비탈에서 XY 평면 방향으로 칼을 넣어서 단면 구조를 관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XY 평면으로 칼을 넣어서 딱 뜨면 이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죠. 그 이미지가 상상되면 2D 오비탈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YZ, ZX는 XY 평면에 대해 XY 평면에 대해서 단면 구조를 자르면 그 단면 구조에 있는 건 이 원점밖에 없는 거예요. 원점밖에 없다고요. 원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오비탈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기는 XY 오비탈이 이거니까 단면을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딱 슬라이스를 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단면 구조, XY 평면에는 단면 구조니까 칼을 이리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띠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3차원 오비탈을 2차원으로 확장해 보라는 문제가 카이스트에서 몇 번 두 번이나 나왔네요. 2005년에는 D 오비탈까지 물었고요.
2019년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만 물었네요. 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됐다.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비탈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지니까, 이때 이제 이것으로부터 전자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전자배치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 전자배치 얘기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자. 어? 세 명이나 보고 있다고요? 그래요? 세 명. 민서, 은수, 지윤. 좋네요. 좋아. 오케이.